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어볼 문화컬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프랑스의 작곡가 에릭 사티의 피아노 독주곡 세 개의 짐노페디를 같이 들어볼 텐데요. 먼저 광고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Sleeping is just an extravagance in our lives. I think sleeping 4 hours a day is enough. Surely you'll need a comfortable sleep. 저는 이 광고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 한 5년 전에 TV에 나왔던 거고요. 오늘 이 광고에 나온 피아노 곡을 같이 들어볼 거예요. 먼저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릭 사티라는 이름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익숙할 이름이지만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작품의 대부분이 피아노 독주곡이에요. 또한 시대에 따른 작품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서 사티의 삶과 어떤 작품의 분위기의 변화를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개의 짐노페디는 오늘 들어볼 곡인데요. 1888년에 작곡이 됐습니다. 1888년은 사티가 22살에 작곡한 곡으로 굉장히 초기의 곡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티는 시대에 따른 작품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의 피아노 작품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사티가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숫자예요. 사티는 곡을 쓸 때 세 묶음, 여섯 묶음, 아홉 묶음 이렇게 3의 배수로 곡을 쓰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노페디도 3개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짐노페디라는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보시죠? 이 제목의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사티와 당대에 같이 교류했던 프랑스의 시인 페이트리스 꽁타미네라는 사람의 시 르 앙티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르 앙티크는 영어로 하면은 the ancient, 즉 고대의 것, 고대의 이런 뜻이고요. 시의 말미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 짐노페디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어라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봐도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가 한국말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호박 입자가 불꽃 속에 아른거리는 그곳에서 한데 섞여 짐노페디아와 사라반드를 추고 있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면 무슨 여러 명이 같이 추는 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춤인 게 확실한 게 여기 보시면 사라반드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사라반드는 알려져 있는 춤곡이고 이 사티도 사라반드라는 피아노 곡을 비슷한 시기에 썼었고 바흐도 사라반드라는 제목이 붙은 곡이 많이 있고 또 핸델의 유명한 사라반드가 있죠. 그래서 짐노페디아도 어떤 춤곡인 것 같아요. 사티가 당대에 교류했던 시인인 콩따미네의 이 르 앙티크라는 시를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짐노페디라는 작품을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사티도 사라반드라는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곡을 쓸 때 이 당대에 교류했던 시인인 페이트리스 콩다미네의 시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 사티가 쓴 사라반드와 짐노페디라는 곡을 보고 시를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느 경우든 이 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짐노페디라는 제목은 어떤 여러 명이서 추는 춤으로 이해가 돼요. 이 상태에서 세 개의 짐노페디 중에 먼저 첫 번째 곡 짐노페디 제1번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연주하라고 지시어가 되어 있는 이 곡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뒤에는 비슷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세요? 굉장히 신비롭고 좀 나른하고 몽환적인 이미지를 저는 받았어요. 뭐 춤이라고 다 신나는 댄스곡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좀 느릿느릿하고 나른나른한 춤곡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짐노페디아라는 춤이 무슨 춤인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웬걸? 이거 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고대 스파르타에서 젊은이들이 신체 능력과 전투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월 댄싱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의 춤이라고 하면 뭐 전쟁 때 추는 춤 같아서 하여튼 그런 월 댄싱의 형태로 여러 명이 나체로 연례 행사처럼 의식처럼 치르는 춤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좀 신체 능력과 전투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좀 고대 스파르타에서 좀 약간 이미지가 빡세잖아요. 췄던 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뭐 역동적이고 절도 있고 무예적인 느낌이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사티는 이 짐노페디아라는 춤을 정반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일단 고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신비롭게 생각을 했고 또 시의 분위기 자체도 워낙 좀 그렇고요. 또 이런 짐노페디아 의식의 몸동작을 좀 느릿느릿하고 유연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았더니요. 왼손의 연주는 나란히 줄지어서 여러 명이 뒤뚱뒤뚱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오른손은 이제 멜로디인데 연속된 하나의 몸동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짐노페디아라는 것의 정체를 알았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바로 다음 곡, 두 번째 곡을 들어볼게요. 짐노페디 제2번 천천히 그리고 슬프게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뒤에는 약간 완벽한 반복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떠세요? 1번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만약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왜 똑같은 노래 또 틀어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저와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 나이젤 윌킨스는 이 세계의 짐노페디에 대한 그 평론을 하면서 들어보면 거의 처음에는 구별을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거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유를 참 멋있게 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의 석상이 있는데 그 석상을 주위를 돌면서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본 것이 이 곡의 정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곡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곡이 같은 석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본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만큼 세 가지가 약간 언뜻 느낌은 다르면서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곡인 짐노패디 제3번 천천히 그리고 슬프게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짐노패디를 모두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비슷하면서 그 안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좀 동일한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나이젤 윌킨스의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점이 지시어가 좀 비범합니다. 아까 한 번씩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1번 곡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또 2번 곡은 천천히 슬프게, 3번 곡은 천천히 무겁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정말 그 작곡가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티는 이 짐노페디아라는 전쟁의 춤을 고대, 그 당시에도 몇천 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굉장히 신비롭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티의 생각이 지시어에도 좀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짐노패디를 모두 들어보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갈게요. 이 곡은 19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했던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가 작곡했는데, 그 작곡가는 주로 피아노 독주곡을 많이 작곡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짐노패디라는 제목은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시인 꽁따미네라는 사람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곡을 썼고, 짐노패디라는 춤의 정체는 고대 스파르타에서 젊은이들이 전투 기술을 뽐내기 위해 연례 행사처럼 치루었던 의식 같은 단체로 추는 춤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곡이 굉장히 비슷하다. 자, 마지막으로 클로드 드뷔시의 편곡을 들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사티와 드뷔시는 같은 시대에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프랑스에서 작곡가들 사회에서 가장 이거는 드뷔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드뷔시가 사티의 곡을 편곡했다. 그 말은 당대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편곡된 곡을 들어보실 텐데 드뷔시는 1번과 3번을 이 두 개를 편곡을 했어요. 네, 오늘은 1번을 들어볼 건데요. 이걸 들어보실 때 사티는 피아노 독주곡을 작곡했지만 드뷔시가 편곡할 때는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대편성을 위해서 편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혼자 연주하던 곡을 여러 가지 악기가 여러 가지 소리로 연주를 할 텐데, 그때 어떤 게 다르고 또 곡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클로드 드뷔시의 편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좋네요. 뭐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설명은 안 해드리고 그냥 좋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무슨 꿈나라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 안 그래도 신비로운 곡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색채의 관현악 악기로 연주를 하니까 훨씬 더 신비로워서 재미도 있고 근데 일단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에릭 사티의 세계의 짐노페디라는 곡을 들어봤고 드뷔시가 편곡한 관현악 버전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음악, 재밌는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